자,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023년도부터 2027년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보도자료의 앞면입니다. 네, 3월 19일 우리가 이 일요일 날 인터넷에 게시가 되어지고 3월 20일 월요일 날 조간으로 배포가 되어졌는데요. 일단 여기는 이 부분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숨은 인재 발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영재 교육 강화, 영재 학교 등 영재 교육기관 내실화 성과 관리 추진. 네, 이게 핵심입니다. 영재 교육을 하면 뭐예요? 다 어딜 가요? 의대를 가잖아요.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영재 교육을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수재들, 그런 영재들을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로 끌고 간다면 길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잠깐의 우리가 살기 위한 나음보다 먼 미래를 갖다가 본다면 그 어머님의 자녀 한 명으로요,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요, 어머님. 저희 나라에서 영재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부장님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왜 영재 교육을 할까요? 그것도 아까 11만 명, 8만 명씩이나 되는 애들을. 국가 경쟁요? 근데요, 그 영재 교육의 목적은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티븐 잡스 같은 학생을 한 명을 찾기 위해서요. 왜? 스티븐 잡스가 우리가 여기서 나오면서요, 핸드폰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전 세계의 문화를 갖다 바꿀 수 있는 딱 한 명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을 갖다가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영재 교육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 과정에서 아까 숨은 인재 발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숨은 인재 발굴 및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그 중점 사항으로 발표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일단은 우리가 사교육 때문에 빨리 한 친구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깔아 놓으면요.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그 선행 학습을 많이 한 학생들에 비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은 인재에 대한 부분에 정말 순수 창의 영재들을 갖다가 찾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스파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네, 바로 창의 영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창의 영재에 대한 부분의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그 학생들에 대한 부분의 교육을 갖다가 나눠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자, 그리고 영재 교육 수료생이 성장하면서 창의적 열정에 대한 어떤 퇴보로 인해 중도 포기 시 발생하는 결혼의 인원을 보충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영재 교육원을 나오거나 영재 학교를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너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재 학교를 가더라도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의 평가, 공부를 갖다가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입시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그 친구들이 카이스트나 이런 데 가서도 내가 정말 창의적인 열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들어갔지만 나중에 돼서 그 창의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마치 뽑아내야 되는 생산기처럼 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한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견디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 갖다 매번 뽑아내요? 우리는 이런 실타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한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하고 배려를 우선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특히 대입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요.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근데 왜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중요시하냐면 나 혼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사회 전체가 우리가 하나의 통속적인 부분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일임, 책임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시대에서는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배려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재, 과학적인 인재, 인성적인 인재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숨은 인재 발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그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해보면 일단 고도의 영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하게 그냥 문제 잘 풀고 이런 영재가 아니고요. 진짜 잘하는 숨은 영재, 그 영재를 우리가 고도의 영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고도 영재 판별 및 발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언제까지? 25년도까지. 근데 예전에 설명드렸던 자료 중에서요. 3, 4학년 때 영재 교육원에 우리가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을
우리가 구축되어진 AI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즉 GED 시스템으로 기록하면서 선별을 갖다가 해 추천하고요. 그 추천되어진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을 거쳐, 영재교육을 거쳐 영재학교로 진학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학생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록에 대한 부분이 거쳐가면서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영재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대한 진학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현실화되어지는 것이지 이번에 딱 한 번에 바꿔놓은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1대1 멘토링을 통한 발굴 지원 학대인데 영재들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 뭐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들어주고 같이 토론해주면서 자신의 영재성을 키울 수 있는 멘토링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멘토링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정말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이 2번 문항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영재학급에 대한 선교육 후선발 방식에 대한 활성화인데 일단 선교육을 갖다가 진행해서 후선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서울교대에서 얼마 전에 활동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학생들의 역량평가를 거쳐서 선발했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 4, 5학년 중에서 3학년이 기존에 시험 볼 때 5명 정도밖에 뽑히지 않았었는데 와, 25명 정도가 뽑히는 거예요. 그냥 3학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선행학습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났다. 근데 그런 창의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보고 뽑았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시험을 봤잖아요. 진짜 아쉬운 겁니다. 자,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 과정 시에 재능 탐색 기회에 대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종합계획의 추진이 바로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네, 이 영재교육 종합계획에서 소프트웨어